빠듯한 생활 속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급을 건네고 있었고 그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죠. 믿었던 남편 행동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 소름 돋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저녁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윤정이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아이 우유, 계란, 김치, 라면, 그리고 몇 가지 생필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빼고 싶지 않은 꼭 필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계산원의 말에 윤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당황한 윤정이는 지갑을 뒤져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마저 안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기계에서 다시 한번 삐소리가 나며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현금 있으시면. 아, 네. 잠깐만요. 윤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지갑을 뒤졌어요.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1장,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물건값은 45,000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것들 빼주세요. 윤정이는 어쩔 수 없이 라면과 김치, 그리고 세제를 빼달라고 했어요. 우유와 계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가 먹을 것이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윤정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고 마음은 더욱 허전했습니다. 이런 날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까? 집까지 걸어가면서 윤정이는 자꾸만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 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살림이 이렇게 빠듯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6살 아들 민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과자 사왔어? 미안해, 민준아. 오늘은 우유만 샀어. 민준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윤정이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사먹는 과자 하나 사주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유 좋아해. 민준이의 배려심 어린 대답에 윤정이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니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윤정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활비 30만 원, 아이 학원비 15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매달 똑같이 나가는 고정 지출들이었습니다. 태호가 준 생활비가 분명 50만 원이었는데 윤정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고정 지출만 해도 벌써 60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식비와 생필품비까지 더하면 70만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준 생활비는 50만 원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돈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지금은?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돈을 쓴 기억도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호가 퇴근한 모양이에요.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아, 나왔어. 응, 고생했어. 오늘 좀 늦었네. 윤정이는 가계부를 덮으며 남편을 맞았어요. 태호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도 야근이 잦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색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었어. 태호는 양복 재킷을 벗으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로 갑자기 개인 돈을 써야 했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썼어? 아니야, 그냥. 팀 회식비 부족해서 조금 보탰어. 태호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식이 있었다면 미리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왜 말이 없었을까요? 저녁을 차리면서 윤정이는 태호의 지갑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봤어요. 평소에는 두툼했던 지갑이 오늘은 유난히 홀쭉해 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슬쩍 들여다보니 카드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1,000원짜리 몇 장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아침에 분명 5만 원짜리가 몇 장 있었는데. 윤정이는 아침에 태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민준이 학원비를 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분명 현금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자기야, 저녁 먹자. 응. 식사를 하면서 태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보통 회사 이야기나 민준이 얘기로 식탁이 시끌벅적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이는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서 선뜻 입을 열기 어려웠어요. 참,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한참 후에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신데?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 어제 집에 들렀을 때 보니까 약봉지가 정말 많았어. 윤정이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작은 약봉지들을 가방에서 꺼내 정리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정말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약을 한알음 가져오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니겠죠? 글쎄, 나이 드시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시나 봐. 태호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괜찮으시대. 그냥 정기 검진 받으시면서 약 처방 받으시는 거라고. 그래도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텐데. 요즘 어르신들 갑자기 큰 병 나시는 경우도 많잖아. 응, 기회 봐서 이야기해 볼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윤정이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태호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시어머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걱정스러워하긴 했지만 오늘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윤정이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부족한 생활비, 비어있는 태호의 지갑, 그리고 시어머니의 많은 약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응, 그래. 많이 피곤하지? 좀 그래. 태호는 침실로 들어갔지만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바로 누웠어요. 정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서 혼자 남아 다시 가계부를 펼쳤어요. 빨간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장을 봐야 하는데 이 돈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어요. 오늘 마트에서 카드가 거절됐던 일을 태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이 이미 충분히 힘들어 보이는데 집안 형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윤정이는 태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깊은 걸까요? 태호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윤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트에서의 당황스러웠던 일, 남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계속 맞지 않는 가계부 숫자들. 모든 것이 뒤엉켜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정이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의심들이 하나둘 쌓여만 갔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든 채로 지냈거든요. 수요일 오전 빨래를 개면서 윤정이는 태호의 셔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뭐지?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진료비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것이었습니다. 진찰료 3만 원, 약값 7만 원, 검사비 5만 원.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니 총 15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름 부분은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태호가 아픈 건가? 왜 말을 안 했지? 윤정이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흐려서 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태호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윤정아, 너 잘 있지?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침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싶어 윤정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구나.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면서. 윤정이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내려다봤어요. 혹시 이 영수증이 아버지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심각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 다음 주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기로 했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걱정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담낭 쪽에 뭔가 있다고. 정확한 건 검사해봐야 안 되지만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해두라고 했어. 윤정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거든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게 문제야.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돈이 들어갈 거야.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윤정이는 우리 집 사정도 빠듯한데 친정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일단 검사 결과부터 보고 이야기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래야지. 그런데 윤정아, 너희도 살림이 빠듯하다던데 괜찮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 일이 더 중요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상황도 걱정되는데 집안 살림도 빠듯하고 태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싶었지만 요즘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영수증, 혹시 아버지 것일까?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다시 보니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태호가 몰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빠가 회사 일이 많으셔서 그래. 그런데 어제는 할머니 집에 간다고 했는데 민준이의 말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태호가 어제 시어머니 집에 갔다고 했었나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할머니 집에 간다고 했어? 응, 전화 받을 때 할머니한테 지금 갈게요라고 했어. 윤정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호가 어제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어머니 집에 갔다니. 오후에 빨래를 널면서 윤정이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 영수증, 친정 아버지의 수술 이야기, 그리고 민준이가 들은 전화 내용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태호가 시어머니나 친정아버지를 몰래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태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늦을 때는 미리 문자라도 보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태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태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고. 태호는 대답했지만 윤정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제도 늦었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민준이가 그러는데 어제 할머니한테 전화했다면서?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들킨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안부 인사드린 거야. 안부 인사를 지금 갈게요라고 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호를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태호의 변명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윤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민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대충 맞장구만 쳤고 윤정이의 질문에도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혹시 몸 어디 아픈 데 없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영수증이 태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태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병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알았어. 시간 나면 가볼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윤정이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태호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윤정이는 태호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또 다른 영수증이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어제 날짜로 찍힌 기록을 보니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역에서 찍힌 게 있었습니다. 역시 어제 어머니 집에 갔구나. 윤정이는 이제 확신했어요. 태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왜 숨기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윤정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원 영수증, 친정 아버지의 수술 이야기, 시어머니 집 방문,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옆에서 잠든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남편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서운함이 컸습니다. 내일은 직접 물어봐야겠어.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창밖으로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길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쉽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윤정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태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친정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윤정아, 집에 있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에 싼 반찬들을 들고 계셨어요. 김치, 나물, 조림, 국까지 평소보다 양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야.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어디 갔어? 회사에 나갔어요. 토요일인데도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나 보구나. 그런데 윤정아.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윤정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살림이 왜 이리 빠듯하니? 태호가 돈을 안 주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아시는 거지? 태호가 말씀드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보면 알아.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고 아이 간식도 변변한 게 없더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물가 탓만 할 게 아니야. 살림은 알뜰하게 해야 하는 거야.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꾸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참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더 신경 쓰겠어요. 그리고 태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모르니? 회사 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집에서까지 걱정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해?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불쾌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야.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데 집에서는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준아. 잘 있었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가방에서 과자와 우유를 꺼내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는 예뻐하시지만 며느리에게는 늘 엄격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아, 방에서 놀고 있어. 할머니랑 엄마가 이야기 좀 할게. 민준이를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는 다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윤정아, 솔직히 말해봐. 태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너도 알고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태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척하지 마. 태호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집안일만 걱정하고 있으니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윤정이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신을 탓하시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태호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흐리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망설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태호 아내인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면 남편 마음을 더 잘 살펴야지. 요즘 태호 표정 봐.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윤정이는 더욱 답답했어요. 계속 돌려서만 말씀하시고 정작 중요한 건 말해주지 않으시니까요. 그때 윤정이는 며칠 전 발견한 병원 영수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태호가 걱정하던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뭔가 찔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야 뭐 별일 없어.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그래도 병원은 다니고 계시죠? 약도 많이 드시고. 응, 정기 검진 받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걱정 말고 너나 신경 써. 태호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다시 화제를 돌리셨지만 윤정이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얼버무리시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큰 병은 아니시고? 괜찮다니까. 그런 걱정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태호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핀잔에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최선을 다해 살림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시니까요. 저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있고요. 아껴 쓴다고? 그럼 돈이 왜 모자라? 다른 데 쓰는 거 있어? 다른 데 쓴다니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치 자신이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요. 요즘 며느리들 보면 친정에 돈 갖다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윤정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정 아버지 수술 이야기는 아직 태호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런 거 없어요. 친정에 돈 들인 적 없어요. 정말이지? 요즘 친정 부모들이 딸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고 윤정이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이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집 사정이 어려운 건 제 탓만은 아니에요. 요즘 모든 게 다 비싸졌잖아요. 그래도 살림은 며느리 몫이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윤정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자신을 탓하시기만 하고 정작 태호가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는 명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윤정아, 내가 괜히 간섭하는 것 같지? 하지만 태호가 내 아들이니까 걱정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태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다른 걱정거리도 많은데 집에서까지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다른 걱정거리라는 말에 윤정이는 귀가 번쩍했어요. 역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걱정거리가 뭔데요? 아, 그냥 이런저런 일들 말이야.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을 흐리셨어요. 윤정이는 더욱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윤정이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탓만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윤정이는 냉장고에 넣어둔 시어머니의 반찬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태호가 돌아왔을 때 윤정이는 시어머니께서 오셨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오셨어. 반찬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 뭐라고 하시던? 태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윤정이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 살림이 빠듯하다고. 좀 더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 신경 쓰지 마. 다들 요즘 어려워. 태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정말 무슨 일 없어? 어머니가 자꾸 너 힘들어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거야. 태호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더욱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다른 걱정거리라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다들 나한테만 숨기는 거지? 윤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두어 주가 지나면서 윤정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대화, 태호의 계속되는 이상한 행동,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아버지 정밀 검사 결과 나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침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걱정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수술해야 한대. 담낭에 종양이 있다고. 빨리 해야 한다는구나. 윤정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악성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윤정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야. 입원은 그 전날부터 하고.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1,500만 원 정도래. 보험 처리되는 부분 빼면 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대. 윤정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집 사정으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가볼게요. 아버지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 와봐. 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태호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요즘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집에 왔을 때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태호야, 아버지가 수술하시게 됐어.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술? 무슨 수술? 담낭 수술이야. 종양이 있다고 해서 빨리 해야 한대. 그래. 언제? 태호의 반응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물어보고 걱정했을 텐데 오늘은 대답이 짧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야. 수술비도 많이 들고. 얼마나? 800만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대.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뵈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내일?
미안,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럼 주말에라도. 주말에 봐볼게. 일정 확인해보고. 태호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어요. 윤정이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윤정이는 민준이와 함께 친정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신 척 하셨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르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민준이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민준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금방 나을 거야. 아버지는 민준이를 안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정이는 더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 수술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는 집에서 회복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해.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술 자체도 걱정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엄마, 돈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사정이. 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희까지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많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태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이런 일로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너희도 살림이 빠듯할 텐데 사위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윤정이는 코끝이 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태호도 아버지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윤정이는 속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요즘 태호의 행동을 보면 뭔가 다른 일로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돈 괜찮아요?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너가 도우면 좋겠지만. 태호는 뭐라고 하더냐? 아직 자세히 이야기 안 했어요. 어제 수술한다고만 했는데. 그럼 빨리 이야기해봐. 사위 생각도 들어봐야지. 어머니의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태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윤정아, 너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태호 일은 잘 되고 있고? 네,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잘하고 있어요. 윤정이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일로도 충분히 걱정이 많으신데 딸 집안 걱정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자주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좋으셔야 며느리가 편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윤정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면서 윤정이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수술, 경제적 부담, 그리고 태호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면 좋겠지? 응, 엄마.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 민준이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며 윤정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 태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만 요즘 태호의 이상한 행동을 생각하면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태호에게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밤늦게 태호가 집에 왔을 때 윤정이는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수술 잘 되겠지? 응, 잘 될 거야. 요즘 의술이 좋아졌잖아. 태호의 대답은 여전히 어딘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호야, 우리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도운다고? 뭘? 수술비 말이야. 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가족인데.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태호의 대답에 윤정이는 실망했어요. 물론 우리 집 사정도 어렵지만 아버지 수술인데 이렇게 냉담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윤정아, 지금은 정말 어려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리자. 태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정이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평소 태호라면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잠들기 전에 친정 상황과 집안 사정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수술비도 걱정이고 태호의 이상한 행동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나? 윤정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윤정이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태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수술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새벽 5시 태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을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데 윤정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태호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생활비까지 털어서 만든 돈이었거든요. 태호의 어머니는 한 달 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들아, 윤정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애도 살림 걱정에 스트레스 많은데 이런 일까지 알면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니의 부탁을 들었을 때 태호는 난감했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가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그것보다 윤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구나. 살림살이도 빠듯하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태호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느라 정작 집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마트에서 카드 거절당한 걸 봤는데 그날 태호는 우연히 마트 주차장에서 윤정이를 봤어요. 부끄러워하며 물건을 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이 더 급했고 윤정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태호는 봉투를 꼭 쥐고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오늘 어머니께 이 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수술 잘 되겠지. 태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버텨오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윤정이가 친정 아버지 수술 이야기를 했을 때 태호는 정말 난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장인어른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하고 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태호는 머리를 감추어요. 두 분 다 도와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분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에 소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수술만 잘 되면. 태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수술이 끝나면 그때 장인어른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6시 태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에 어머니께 가려고 했거든요. 지하철에서 태호는 휴대폰으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에 뵈러 갈게요. 준비된 거 가져갈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고맙다. 그런데 윤정이한테는 정말 비밀이야. 그 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어머니는 며느리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태호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집안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동료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부인이 뭐라고 하던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태호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개인 사정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서둘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실까? 어머니는 평생 아픈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야, 왔구나.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수술만 잘 되면 금방 나을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태호는 봉투를 어머니께 건넸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 돈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봉투를 받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윤정이한테 미안하구나.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수술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태호는 어머니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컸어요.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윤정이 친정아버님도 수술하신다면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윤정이가 어제 전화했더구나.
많이 걱정스러워 하더라. 어머니는 며느리와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가 전화했다고요? 응, 안부 인사드리려고.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어둡더라. 친정아버님 걱정에 살림 걱정까지. 태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윤정이가 어머니께 전화드린 줄도 몰랐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윤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별말 안 했는데 표정이 말을 다 하더구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태호는 더욱 미안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 수술 끝나면 윤정이 친정도 도와드려라. 같은 가족 아니냐? 네, 어머니. 그럴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그때까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호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수술 날짜, 입원 준비,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3, 4시간 정도래.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말아라. 제가 수술 당일에 병원에 있을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윤정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윤정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수술, 윤정이의 힘든 상황, 친정아버님의 수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윤정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줘. 태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 수술이 끝나면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친정아버님도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윤정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윤정아, 고생했어. 응, 들어와. 윤정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어제 친정 이야기를 했을 때 태호의 반응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뭔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선뜻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윤정아, 아버지 수술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윤정이의 대답은 여전히 시원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태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윤정이의 서운함도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해야겠어. 태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어 주가 더 흐르면서 윤정이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태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서도 뭔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친정 아버지 수술이 내일 모레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별다른 도움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윤정이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어요. 화요일 저녁 윤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척하면서 태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10시쯤 되자 태호가 조용히 침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는 눈을 살짝 뜨고 태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태호는 거실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일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맞죠?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와 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검사는 다 받으셨고, 네, 제가 모실게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돈, 네, 준비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이라는 말에 윤정이는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도대체 무슨 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윤정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알겠어요. 윤정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 모르게 시어머니와 무슨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태호가 침실로 돌아왔지만 윤정이는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은 뭐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태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태호야, 오늘도 늦을 거야? 응, 아마 그럴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자주 늦는 거야?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태호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어요. 윤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태호가 출근한 후 윤정이는 집안을 돌아보면서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태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병원 영수증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 날짜였고 금액도 더 컸어요.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환자 이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도대체 누구 병원비인 거지? 윤정이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알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태호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내일 아버지 수술인데 태호는 올 수 있대?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윤정이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가 친정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사위인데 이런 큰 일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더욱 답답했어요. 친정 상황도 걱정인데 남편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도 CCTV 달면 안 돼? CCTV? 왜 갑자기? 친구네 집에 CCTV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 민준이의 말에 윤정이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요즘 태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CCTV 말이야. 우리 집은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도둑도 들어올 수 있잖아. 민준이는 순수하게 말했지만 윤정이에게는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저녁에 태호가 또 늦게 들어왔을 때 윤정이는 CCTV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태호야, 우리 집에 CCTV 하나 달까? CCTV? 왜 갑자기? 태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집털이도 많다고 하고 민준이 안전도 생각해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우리 동네는 안전한 편이잖아. 그래도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요즘 워킹맘들도 많이 설치한다고 해. 윤정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태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요즘은 생각보다 저렴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스스로 설치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볼게. 태호의 대답은 미적지근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태호가 출근한 후 윤정이는 인터넷으로 CCTV를 주문했어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홈캠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우리 집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 하나 달 거야. 진짜? 신기하겠다. 민준이는 좋아했지만 윤정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고 윤정이는 거실 한쪽에 CCTV를 설치했어요. 생각보다 쉬웠고 핸드폰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태호가 집에 와서 CCTV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설치했어? 응,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이제 우리 집도 안전해졌어. 그런데 이게 꼭 필요했나? 태호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정이는 그런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뭔가 불편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금방 익숙해질 거야. 민준이 안전도 확인할 수 있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윤정이는 태호의 불편해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호가 샤워하는 동안 윤정이는 핸드폰으로 CCTV 앱을 확인해 봤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이제 태호가 뭘 하는지 알 수 있겠어.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윤정이가 마트에 간 사이 태호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윤정이는 마트에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태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심각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 돈 조심히 챙겨서 꼭 가져오라고요. 윤정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와 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아직 몰라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이라는 말에 윤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태호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윤정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호가 어머니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나한테는 숨기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윤정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CCTV를 통해 본 태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아버지 수술인데 태호는 정말 안 갈 거야? 친정 아버지 수술도 걱정이고 태호의 비밀스러운 행동도 걱정이고 윤정이는 모든 것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어.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CCTV를 설치한 진짜 이유를 곧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윤정이는 CCTV를 통해 태호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했어요. 친정 아버지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태호는 결국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는 핑계였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 윤정이가 민준이와 함께 친정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호와 시어머니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언제 오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에 이상 없나 확인하는 거야. 윤정이는 민준이에게 대답하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태호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계셨거든요. 태호야, 이거 조심히 챙겨가지고 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선명하게 들렸어요. 건네주시는 것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됐다, 됐어.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쓰겠니? 그리고 윤정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윤정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태호에게 돈 봉투를 주시면서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고 계셨거든요.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호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부족하면 말해. 더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이럴 때 쓰려고 평생 모아온 돈인데 뭘. 대화를 듣고 있는 윤정이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태호에게 큰 돈을 주고 계시는데 왜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집 살림이 어렵다고 나한테 핀잔 주시면서 정작 태호한테는 돈을 주시다니. 윤정이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탓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면서도 윤정이는 계속 CCTV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가신 것 같았고 태호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자. 아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 그래. 민준이의 말에 대답했지만 윤정이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영상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윤정아, 왔어? 아버지는 어떠셨어? 많이 좋아지셨어. 윤정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태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어머니 안 오셨어? 윤정이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태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안 오셨는데? 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오셨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그냥.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윤정이는 태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걸 느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윤정이는 태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입맛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아버지 병원 다녀와서 그런가? 고생했어. 태호의 위로하는 말이 오히려 더 짜증났어요. 정작 자신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태호가 잠든 후 윤정이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으로 오늘 영상을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태호에게 돈봉투를 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대체 뭐야? 왜 나한테는 비밀로 하는 거지? 윤정이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수술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굴더니 윤정이는 며칠 전 태호의 반응을 떠올리며 더욱 서운했어요. 친정 일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와는 이런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태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남편한테 속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태호가 뭘 했는데? 시어머니랑 뭔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윤정이는 어제 본 영상 내용을 어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시어머니가 태호한테 두툼한 봉투 주시면서 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돈인지는 모르는 거지? 네, 그게 문제예요. 도대체 뭔 돈인지 모르겠어요. 친정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그래도 섣불리 의심하지는 마라. 혹시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 좋은 일이요? 그럼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해요? 그것도 그렇긴 하네. 그래도 한번 직접 물어봐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서 윤정이는 오늘 저녁에는 태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태호는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윤정이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태호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이야기? 무슨? 어제 어머니 오셨지?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들킨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아니, 안 오셨는데.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윤정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녹화된 영상을 태호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돈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너한테 뭘 준 거야? 태호는 영상을 보고 나서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아, 이건 뭐야? 왜 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도대체 뭔 돈이야? 윤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한테는 친정 아버지 수술비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굴더니 어머니랑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윤정아, 오해야. 이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태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나 친정 가서 며칠 있을게. 윤정이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아, 잠깐만. 뭐가 잠깐만이야.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어디 있어. 윤정이는 침실로 들어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뒤따라 들어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며칠만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뭐가 해결돼? 너 나 바보로 아나?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어요. 태호의 침묵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랑 그렇게 비밀 공유하는 게 좋으면 둘이 잘 사세요. 윤정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태호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윤정이는 계속 울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남편을 그렇게 믿었는데. 친정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도 크게 놀라셨어요. 그래도 윤정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라. 혹시 다른 이유가? 엄마도 태호 편이세요? 그럼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윤정이는 어머니의 말씀에도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감싸려고 하시니까요. 그날 밤 친정에서 자면서 윤정이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분명한 건 태호가 자신에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부부 사이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며칠을 보낸 윤정이는 태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첫날 5통, 둘째 날 8통, 셋째 날에는 15통까지. 태호가 얼마나 연락하려고 애쓰는지 알 수 있었지만 윤정이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어요. 누나, 태호 형이 계속 전화하는데 받지 않을 거야? 동생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받기 싫어. 뭘 더 거짓말하려고.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 계속 냉전하면 안 되잖아. 부부라고?
부부끼리 그런 큰 비밀을 숨기는 게 맞아? 윤정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태호에 대한 배신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윤정아, 그래도 민준이 생각은 해야지.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어. 민준이는 제가 데려올게요. 그게 말이 되니? 아이를 부모한테서 떼어놓으면 어떡해.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윤정이는 태호에게 먼저 연락하기 싫었어요. 넷째 날 저녁 친정 동생이 태호와 만나고 돌아왔어요. 누나, 태호 형 만났어. 뭐? 왜 만났어? 형이 연락해서 누나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더라.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형이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이더라. 얼굴이 완전 상해 있고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그게 형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윤정이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부부 사이에 뭔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누나, 그래도 한번 들어봐. 혹시 누나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뭘 오해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윤정이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속으로는 민호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친정아버지께서 윤정이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아버지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위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라. 아버지까지 태호 편이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윤정이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아버지께서도 태호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복잡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수술할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건 사위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아니겠니? 아버지는 여전히 태호를 감싸주고 계셨어요. 윤정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윤정이가 병원에서 아버지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 치료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왔거든요. 윤정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이는 앞이 깜깜했어요. 이미 수술비로도 빠듯한 상황인데 추가로 2천만 원이라니.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도 크게 놀라셨어요. 2천만 원이라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엄마,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윤정이도 막막했어요. 지금 태호와 냉전 중인 상황에서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누나, 이런 상황에서는 태호 형한테 도움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 생명이 걸린 일인데 개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게. 민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윤정이는 선뜻 태호에게 연락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정아,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윤정이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아, 전화 받았구나. 태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뭔 이야기인데? 집에 와줄 수 있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집에? 왜? 부탁이야. 꼭 와줘.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호야, 그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뭐든지 들을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뭔가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일단 집에 와줘.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정말로. 정말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윤정이는 태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느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갈게. 고마워, 윤정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태호가 정말 모든 걸 이야기해 줄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까? 그날 밤 윤정이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병도 걱정이고 태호와의 관계도 걱정이었습니다. 내일 태호가 뭐라고 할까? 윤정이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윤정이가 집에 가는 걸 보며 안심하셨어요. 그래, 부부는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엄마. 윤정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전, 윤정이는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가는 집인데도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호가 정말 모든 걸 이야기해 줄까?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윤정이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구나.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태호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있는 태호를 봤어요. 며칠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어요. 윤정아, 와줘서 고마워. 태호는 윤정이를 보자마자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집에 맡겼어.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윤정이는 태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태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윤정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만들어서. 태호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해라고? 내가 뭘 오해했는데? 그 돈. 너가 본 그 돈 말이야.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 윤정이는 깜짝 놀라 태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한 달 전에 진단받으셨어. 담도암이야.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어. 윤정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그럼 그 돈은? 수술비였어. 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을 주신 거야.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숨긴 거야? 어머니께서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왜? 너도 친정아버님 일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살림도 빠듯한데 며느리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윤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배려해서 비밀로 하신 거였다니. 그럼 요즘 너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응,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느라 생활비까지 털어서 만든 거야.
태호의 고백을 들으니 윤정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호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가 마트에서 카드 거절당하는 걸 봤는데도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말 못했어. 뭐, 나 본 거야? 응, 그날 우연히.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어머니 수술이 급해서 윤정이는 눈물이 났어요. 태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수술 잘 되셨어? 응, 다행히 성공했어. 일주일 전에 퇴원하셨고,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어머니께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말하자고 하셨어. 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도 도와드리려고 했어. 어머니 수술이 끝났으니까. 정말? 응, 사실 어제 은행에서 대출 알아봤어. 2천만 원. 쉽지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윤정이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태호야, 윤정이 왔니?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와서 윤정이를 보자 당황하셨어요. 어머니, 윤정이는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야기 다 한 거야? 시어머니는 태호를 보며 물으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윤정아. 너가 오해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윤정이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도 친정아버님 걱정에 살림 걱정에. 이런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윤정이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윤정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친정아버님도 도와드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윤정이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의사가 깨끗하게 다 떼어냈다고 해. 이제 항암 치료 조금만 받으면 완전히 나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윤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윤정아, 이제 장인어른 치료비 마련해야지. 내가 방법 찾아볼게. 태호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셨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돈 어르신도 같은 가족이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윤정이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태호야.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때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왔어? 민준아. 윤정이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엄마, 왜 우리 집 안 왔어? 아빠가 계속 울었어. 민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잠깐 할머니 집에 있었어.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있을 거지?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해주셨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의사가 일상생활은 해도 된다고 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윤정이는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풀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태호야, 내일 같이 은행 가자. 아버지 치료비 상의하러. 응, 그러자.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든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정아, 정말 미안해. 이런 오해 만들어서. 내가 더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을게. 부부인데 함께 해결해야지. 나도 앞으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자신이 아프시면서도 나를 배려해 주시고, 응, 어머니가 너 힘들어하는 걸 많이 걱정하셨어.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윤정이는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던 거죠. 태호야,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응, 이제 모든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집 앞 벚꽃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면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겨울의 시련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친정 아버지 역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두 분 모두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되는 상황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오세요?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응, 오늘 할머니 병원 검진 가시는 날이야.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기로 했어. 할머니, 이제 완전히 나으신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몇 달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아프셨을 때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10시쯤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침 드셨어요? 먹고 왔어. 윤정아, 너는 아침 먹었니? 네, 태호랑 같이 먹었어요. 태호는 회사 갔고? 네, 오늘은 일찍 갔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윤정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윤정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도 너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마음 이제 다 알아요. 오히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너가 그럴 만했어. 남편이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 의심할 만하지.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그때의 오해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기 전에 친정에도 들렀다 갈까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그래, 좋지. 사돈 어른 요즘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우리 둘 다 큰 고비를 잘 넘겼구나. 시어머니는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친정에 들러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시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사돈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셨구려. 고맙습니다. 서로 큰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다 나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두 어른은 서로의 건강을 축하하며 반가워하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차를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게 잘 해결됐네요. 맞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윤정이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위가 정말 잘해줬어. 우리 아버지 수술비도 마련해주고 어머니는 태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태호 좋은 사위 만났어요. 윤정이도 참 착하고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는 동안 윤정이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병원에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부르자 윤정이가 일어났어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하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말요? 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윤정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워낙 치료를 잘 받으셨고 가족분들이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어. 어머니,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알았어. 고마워 윤정아. 너가 이렇게 챙겨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주고 식사도 잘 챙겨주고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윤정이는 뭉클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모녀가 된 것 같아.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일찍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정아, 어떻게 나왔어? 완치 판정 받았어. 윤정이가 기쁘게 말하자 태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들아. 너희들 덕분이야.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병원 어떻게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완전히 나았어. 정말요? 야호! 민준이는 기쁘게 뛰어다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윤정이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축하 의미로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그래, 뭘 만들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미역국. 와, 진수성찬이네. 고생하겠어. 고생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할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윤정이는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태호가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었어요. 윤정아, 정말 기분 좋아 보여. 응, 어머니가 완치되셨다니까 너무 기뻐. 나도 그래. 정말 다행이야. 태호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맞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태호, 윤정이, 민준이 모두가 환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을 거죠? 그럼 할머니 이제 건강해졌어. 민준이랑 많이 놀 수 있어. 좋아요. 그럼 내일 공원 가요. 그래, 날씨도 좋으니까 공원 가자. 민준이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해지셨다고 해도 조심해야죠. 알았어, 윤정아. 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해.
식사 후에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님은 요즘 어떠시니?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주말에 뵈러 가려고 해요.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요? 그럼 같이 가요. 윤정이는 기뻐했어요. 양쪽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 뵈러 가는 거 어때? 좋아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이. 와, 신난다. 민준이의 기쁨이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윤정이와 태호는 베란다에 나가서 봄바람을 맞았어요. 태호야, 정말 감사해. 뭘? 그때 진실을 말해줘서 만약 계속 숨겼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다행히 모든 게 잘 해결됐잖아. 맞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하자. 당연하지. 우리는 부부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윤정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호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 몇 개가 베란다로 날아들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약속대로 온 가족이 친정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셨네요. 시어머니께서 친정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도 완치 판정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서로 큰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다 나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친정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점심을 먹으면서 윤정이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정말 안 아프시죠? 민준이가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민준이랑 많이 놀 수 있어. 좋아요. 그럼 다음에는 놀이공원 가요. 좋지. 온 가족이 함께 가자.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점심 후에 어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윤정이와 태호는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 꿈 같아. 이렇게 화목한 날이 올 줄이야. 맞아.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어른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말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사위,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든든해요. 친정어머니께서 윤정이와 태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태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어. 우리 딸이 복이 많아.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윤정이는 뿌듯했어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서 윤정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봄꽃들이 만발한 거리가 마치 축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태호야, 우리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맞아.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한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쓰겠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건강해서 너무 좋아. 그래,
엄마도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모든 일을 마치고 침실에서 윤정이와 태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윤정아, 고마워. 뭐가? 어머니를 친딸처럼 돌봐줘서.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바보야, 우리 부부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그때 내가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상의하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의심과 상처의 시간을 견뎌낸 후라 그런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어요. 새로운 계절과 함께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심과 오해 끝에 남은 건 가족의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으로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와 태호, 그리고 두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